드디어 날씨도 좋고 야외에서 활동하면 안 되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아트센터에서도 전시보다는 젊은 예술인들을 위하여 소담스러운 이벤트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딪힘을 조심하면서 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40번째 박정수입니다. 지난번에는 풍경화 이야기를 했더니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경화에 이어서 인물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남의 얼굴이니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는 등 그 등의 이유로 가정집에 가면요 가족 사진은 벽에 걸려있죠. 근데 인물화는 잘 걸어두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 거래되었던 가장 비싼 그림들 15점을 선정하려면요 그 중에 12점이 인물화입니다. 가장 비싼 그림요 네오나르도 다빈치, 살바도르 문티가 2017년도에 24억 5천만 원 달러, 우리나라 돈 한 5천억에 경매되었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는 모나리자 인물화죠. 최후의 만찬도 그러죠. 미켈란젤로 천장화나 다비드 조각품 있죠. 비에타 이것도 인물입니다. 조각이긴 하지만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그것도 인물입니다. 고흐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화가의 비싼 작품들도 인물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계적으로 거래되었던 15점, 비싸게 거래되었던 15점 중에서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코를 제외하면 12점 정도 인물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인물화 인기를 끌지 못할까요? 지금 타고 있습니다만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조선중기 무신이었던 선무공신 권혁, 그 부분의 영정 2점이 9억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풍경화는 그렇듯이 인물화 정의는 뭘까요? 인물화를 왜 그릴까요? 인물화가 뭐죠? 옛날에 서유럽의 경우에는 회화 역사에서 인물화가 함께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려진 인물들의 양상이 신격화되면서 이슬람 쪽에서는 인물화를 못 그리게 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종교화가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종교적 입장에서 인물이 필수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풍경화 인물이 동격시되기 시작하죠. 물론 그때 풍경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물화도 17세기 이후, 낭만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에 인물화가 많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인물화 종류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그리는 자화상, 누군가의 모습을 따라 그리는 그 사람 이하에만 하는 초상화, 신화를 위한 종교적 인물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화. 옷 벗은 걸 뭐라 그러죠? 누드화. 그럼 문제 있습니다. 옷 입은 인물을 뭐라 그럴까요? 코스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면 재밌는 게요, 미술사고로 비싼 인물화는요 그 인물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시대성, 당대의 중요한 문화 기록인 걸로 판명이 납니다.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시기에 모나리자가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의 사회상을 담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세잔이나 고갱 인물 역시 시대적 사회상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옛날 선사시대 때에는 기원이나 축원을 위한 인물들이 그려졌죠. 무당이라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삼국시대 때는 장묘 문화에서 좀 밝혀지듯이 축제나 사회활동을 하는 인물들이 그려집니다. 또 고려 말에는요 사회적 정신, 근데 그 당시에 성리학이 들어오죠. 사회적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선비도나 문인들의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이르면요 성리학이 많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과거 인물에 대한 영정이나 정치적 견지의 인물화가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는 실학이 발전하죠. 실학이 발전하면서 김홍도나 신윤복에 의한 풍속화적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있죠. 해방을 전후해가지고는 군중도가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조건에 의해가지고 북한으로 다 넘어가죠. 화가들이. 시대적 문제였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는 고품격, 사회외면 이런 인물화가 많이 그려지고 70년대 이후 국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여기에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인물화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는 보릿고개다, 이 정치적이다, 군사독재다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도 국전에 입상한 작품들은 보면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바이올린을 들고 있다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당시에 봤을 때 귀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그려지죠. 사회적 참여를 싫어했던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몇 해 전에 팝아트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팝아트가 들어오면서 인물화 자리에 만화 주인공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배트맨, 원더우먼, 슈퍼맨, 스파이더맨,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함께 인물화가 자기 위치를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도 인물화가 주목받을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그림들은요, 현재 정수아트센터에서 막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젊은 아티스트입니다. 간만지라고 판화하면서 인물화를 시도하는 아주 전도장장한 화가입니다. 그 친구의 작품을 소개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경으로 썼던 간만지 화가의 이 먹 드로잉 인물화입니다. 판매 가능하시다면 여기에 오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